구독자 여러분, 삼성전자는 단 한 분기에 상상을 뛰어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매출은 약 171조 원, 영업이익은 약 89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정작 삼성전자에 투자한 사람들의 계좌는 무너졌습니다.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도 아니고 실적이 시장 예상에 크게 못 미쳐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은 사상급 이익을 확인한 바로 그 순간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이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실적이 한 번 더 좋아져도 같은 일을 반복해서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묻는 것은 삼성전자가 이번 분기에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이 엄청난 이익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미국 반도체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전체는 혼조였습니다. 다우는 올랐고 S&P 500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넘게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론은 7% 빠졌고 인텔은 7% 밀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반도체 업황이 갑자기 꺾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겁먹으면 안 됩니다. 이번 하락의 핵심 AI 수요가 사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CAPEX의 성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빅테크가 AI 설비 투자를 늘린다고 하면 시장이 바로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더 짓는다, AI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HBM, DRAM, NAND, 전력 인프라까지 수요가 커진다.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됐거든요. 여기서 삼성전자 보유자들이 가장 억울하게 느끼는 지점이 나옵니다. 실적이 나빴다면 하락을 받아들이기라도 쉽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많은 돈을 벌고도 주가가 밀리면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실적은 좋고 나쁨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상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다음 분기에도 반복될 수 있는지가 한꺼번에 가격에 반영됩니다. 이번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더라도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 있었다면 발표 당일에는 오히려 차익 실현의 명분이 됩니다. 더구나 투자자들이 AI 투자 둔화와 메모리 가격 정점을 동시에 의심하기 시작한 시점이라면 사상 최대라는 표현조차 매수 이유가 아니라 정점 경고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번 실적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89조 4천억 원이라는 하나의 숫자를 사업별로 다시 쪼개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일반 DRAM과 NAND, HBM을 포함한 메모리 사업이 있고 고객의 반도체를 대신 생산하는 파운드리가 있으며 모바일 프로세서와 이미지 센서 등을 설계하는 시스템 LSI도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가전도 실적에 영향을 줍니다. 전체 이익이 아무리 커도 메모리 한 사업에서 대부분을 벌고 다른 사업의 적자를 덮은 구조라면 시장은 그 이익에 높은 값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HBM과 파운드리까지 함께 개선되고 있다면 같은 영업이익이라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달라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의 총액보다 누가 벌었고 누가 깎았으며 그 구조가 다음 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는가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FOMC, PCE 물가, 미국 빅테크 실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실적이 한꺼번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슈퍼위크입니다. 주 코스피는 5거래일 중 4번이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매수 사이드카 2번, 또 사이드카 2번. 이 정도면 정상적인 장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루는 공포가 시장, 다음 날은 반발 매수가 모든 악재를 지운 것처럼 움직입니다. 투자자는 이런 장에서 가격보다 감정에 먼저 당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순히 위험하다고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코스피 PER은 5.7배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6배를 밑도는 역사적 저평가 구간입니다. 111선 부근에서 기술적 지지력도 확인됐습니다. 즉, 더 밀릴 수 있다는 공포, 그 확인의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신영증권 분석에 따르면 코스피 전체 외국률은 40%대 초반에 머물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도 10년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지분율은 52%대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과거 반도체 주도주 장세에서 두 종목 비중이 55에서 57%까지 올라갔던 국면을 떠올리면 지금은 되돌림 매수의 공간이 남아있는 물론 외국인이 언제 정확히 돌아오는 누구도 맞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패턴은 있습니다. 지수가 과도하게 빠지고 밸류에이션이 빠지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확신이 회복된 외국인은 다시 들어옵니다. 이번 주 SK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도 이것입니다. 외국인이 다시 하이닉스를 받는가? ADR 흐름이 이제 SK하이닉스 실적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번 실적에서 단순히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시장에는 이미 높은 기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 자체가 높은 수준으로 잡혀 HBM 배장주라는 프리미엄도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가 좋게 나왔다고 무조건 주가 오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가이던스입니다. D램 수급 전망, 낸드 수급 전망, HBM 주문 지속성, HBM4 전환 일정, LTA를 분기 공급 계약의 구체성, 이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시장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 분기 잘 번 건 알겠다. 그런데 다음 분기에도 좋은 삼성전자를 움직이는 재료는 한국장이 열려있는 동안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잠든 새벽에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 계획이 발표되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 종목의 수급이 바뀝니다. 환율과 미국 선물 시장이 움직인 그 결과가 다음날 외국인의 삼성전자 현물 매매와 코스피 200 선물로 번집니다. 본업이 있는 개인이 이 흐름을 밤새 확인하고 아침에는 국내 수급과 반도체 장비주까지 다시 연결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많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장에서 시작된 변화가 삼성전자와 반도체 주도주 수급으로 옮겨오는 순간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움직인 뒤 이유를 찾는 것보다 돈이 이동하는 경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AI 동맹과 7.5달러 LOI가 연결됩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MS 등 빅테크와 5년 7,500억 달러의 LOI가 언급됐습니다. 숫자는 시장에 강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숫자에만 취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단순 기대감이 실제 장기 공급 계약으로 굳어지는지입니다. LOI는 의향서입니다. 방향은 강한 신호는 맞지만 실제 매출과 수익성으로 연결되면 구체적인 계약 구조와 공급 조건, 제품 믹스, 공정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과 컨콜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빅테크 고객과의 장기 협력 구조가 얼마나 구체화되고 있는가? HBM 공급이 단기 특수인지, 장기 반복 매출,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도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대형 수주기사가 나오면 시장은 일단 반응합니다. 하지만 계약 금액이 크다는 사실과 당장 이익이 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첨단 공정은 초기 투자비와 감가상각 부담이 크고 수율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생산량이 늘어도 손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2나노 계약이 실제 가동률 상승으로 연결되고 수율이 개선되며 파운드리 적자가 줄어드는 흐름이 확인돼야 합니다. 시스템 LSI 역시 설계 경쟁력 과 고객 확대가 매출뿐 아니라 수익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시장은 이제 수주 발표 자체보다 그 수주가 언제부터 웨이퍼 투입과 매출, 적자 축소로 연결되는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이 숫자로 바뀌기 전까지는 기대 프리미엄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신 메모리 상장은 SK하이닉스에게 양면적인 변수입니다. 한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메모리 기업이 자금을 크게 조달한다. 생산 능력을 늘린다. 그러면 중장기적 D램 공급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 이 우려는 당연합니다. 메모리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공급이 늘면 언젠가는 가격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쪽도 봐야 합니다.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적어도 현 정도는 창신 메모리의 공급 증가가 곧바로 메모리 가격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과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창신 메모리가 적으로 HBM 고부 시장을 바로 장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객 인증, 수익 패키징, 공급 신뢰, 엔비디아 스택의 진입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창신 메모리는 단기 공포 요인을 시장의 평가 규칙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과거 메모리 상승기에는 D램 가격과 영업이익만 확인해도 주가의 큰 방향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HBM4가 대량 매출로 이어지는지, 일반 메모리 가격 인상이 출하량 감소를 부르지 않는지, 2나노 수주가 가동률을 올리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에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와 중국 메모리 업체의 추격, 환율과 외국인 선물 수급까지 동시에 작용합니다. 회사가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됐지만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조건도 그만큼 늘어난 셈입니다. 좋은 실적 하나만으로 모든 의심을 덮던 시장에서 좋은 실적이 얼마나 반복 가능한지 증명해야 하는 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변화가 바로 사상 최대 이익과 주가 급락이 동시에 나타난 이유입니다. 막대한 현금을 어디에 쓰는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고 연간 정기배당 약 9조 8
8천억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AI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과 연구개발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투자를 줄여 배당과 자사주를 늘리면 단기적으로 주주에게는 반가울 수 있지만 HBM과 파운드리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이 생깁니다. 반대로 투자만 늘리고 수익화 시점을 보여주지 못하면 시장은 현금이 계속 묶인다고 평가합니다. 결국 좋은 선택은 투자와 환원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는 수율과 가동률 개선으로 증명하고 남는 현금은 배당과 자사주 소각으로 돌려 자본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조심 시나리오입니다. 실적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하는 좋아도 가이던스가 약한 경우입니다. HBM 수요 표현이 조심스럽고 HBM4 전환이나 고객 주문 지속성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면 시장은 바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빅테크 실적 KPEX 부담이 더 부각되고 FOMC와 PCE가 금리 부담을 키우고 ADR이 다시 양력으로 작동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싸 보인다고 무조건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SK하이닉스가 좋은 기업이라는 사실과 지금 매수 위치가 좋은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투자는 본전 생각보다 계좌 생존을 먼저 봐야 합니다. 단기 물량은 줄입니다. 이번 주 SK하이닉스에서 봐야 할 체크포인트는 분명합니다. 실적 숫자 가이던스입니다. HBM 수요가 계속 강한지 봐야 합니다. HBM4 전환과 고객 인증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D램과 낸드 수급 전망이 견조한지도 중요합니다. AA와 장기 공급 계약이 단순 기대가 아니라 실적 안정성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ADR이 국내 본주를 흔드는 압력으로 작동하는지, 자금 유입 통로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다시 받아주는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신호가 나오면 등은 단순 반발 매수가 아니라 프리미엄 재확인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겪는 문제는 실적 붕괴가 아니라 기대치와 밸류에이션의 재조정입니다. 실적은 여전히 강하지만 더 좋아질 속도에 대한 눈높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할 때는 먼 미래의 이익까지 한꺼번에 당겨서 반영합니다. 그러다 작은 의심이 생기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둔화까지 먼저 할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는 실제 기업 가치보다 과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하게 빠졌다는 판단 역시 가격만 보고 내리면 안 됩니다. 실적 전망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시장의 평가 배수가 안정되며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 과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바닥 가격을 맞히는 일이 아니라 회복 조건이 하나씩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보고 있으면 늦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이닉스가 진다면 돈은 본주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HBM, 장비주, 패키징, 기판, 검사 장비,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냉각, AI 서버 부품 이쪽에서 먼저 거래 대금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 세력들은 밸류체인에서 먼저 자금을 집행합니다. HBM 장비주가 지수보다 강하게 버티고 패키징과 기판이 장중 저점을 높이고 가 먼저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돈의 예고편입니다. 문제는 이 흐름을 장중에 그런데 이 신호들은 서로 다른 나라와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미국 빅테크가 AI 투자 계획을 바꾸면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먼저 반응합니다. 그 다음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선물 수급이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 반도체 장비주, 소부장 종목에 돈이 번집니다. 개인이 삼성전자 호가창 하나만 보고 있으면 시장이 보낸 첫 신호가 아니라 거의 마지막 결과를 보게 됩니다. 주도주 알림센터가 필요한 이유도 뉴스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새벽 미국장에서 시작된 변화가 다음날 국내 반도체에 어느 종목으로 이동하는지를 연결해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통해 확인해 두시면 시장이 흔들릴 때 기사 제목에 끌려가기보다 실제 돈의 이동 경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남은 두 신호와 투자자별 대응 기준을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 지속성입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가격을 아무리 높게 받아도 최종 고객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둔화되면 높은 가격은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액이 전년보다 늘었다는 발표 한 줄이 아닙니다. 설비 투자 증가율이 유지되는지, AI 서비스에서 실제 매출과 현금 흐름이 따라오는지, 빅테크가 다음 분기 투자 전망을 낮추지 않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투자는 계속되는데 효율성에 대한 의심만 커진다면
한다면 반도체주는 실적이 좋아도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빅테크가 높은 투자 계획을 유지하고 AI 사업의 수익화까지 증명한다면 메모리 가격과 HBM 수요에 대한 정점 우려는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다음 이익은 한국안이 아니라 미국 데이터 센터의 투자 계획에서 먼저 결정됩니다. 마지막 신호는 외국인 현물과 선물, 그리고 삼성전자의 상대 강도가 함께 회복되는지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만 하루 순 매수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코스피 200 선물까지 함께 사면서 시장 전체 위험을 다시 받아들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삼성전자가 코스피와 SK 하이닉스보다 덜 빠지고 반등할 때는 더 강하게 움직이는지도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약하다면 아직 매도 물량이 남아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재가 나와도 저점을 깨지 않고 외국인 매수가 이어진다면 기대치 조정이 상당 부분 끝났다는 신호가 됩니다. 바닥은 가장 좋은 뉴스가 나오는 날보다 나쁜 뉴스에도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날에 가까워집니다. 세 가지 신호를 실제 시장에 적용하면 흐름은 비교적 선명해집니다. HBM4 매출 기여가 확인되고 미국 빅테크가 AI 투자를 유지하며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사기 시작한다면 삼성전자의 반등은 단순한 낙폭 과대 회복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실적 발표 뒤 삼성전자만 장 초반 급하게 오르는데 외국인 선물이 약하고 미국 반도체주도 흔들린다면 하루짜리 기술적 반등을 의심해야 합니다. 주가가 다시 저점을 시험하더라도 거래량과 매도 강도가 줄고 악재에 대한 반응이 둔해진다면 바닥을 찾아가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바닥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매도세가 약해지는 것과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것 사이에는 외국인 수급이라는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하루 반등보다 저점 재시험을 견디는 힘을 봐야 합니다. 내가 매수한 가격은 시장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본전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팔거나 본전이 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버티는 대응은 모두 위험합니다.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함께 돌아오는지, 저점을 다시 확인할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강해지는지를 기준으로 물량을 판단해야 합니다. 장기 보유분과 단기 대응분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량을 한 번에 결정하면 변동성이 커질수록 감정에 끌려갑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는 수급이 약한 구간에서 위험 물량을 줄이고 회복 조건이 확인되면 핵심 물량을 유지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투자자는 폭락 직후에 첫 양봉을 놓칠까봐 조급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바닥에서 정확히 사는 것보다 잘못된 바닥을 크게 사지 않는 편이 더 중요합니다. 저점을 다시 시험할 때 거래량이 줄고 외국인 매도 규모가 둔화되며 미국 반도체주와 삼성전자 상대 강도가 함께 안정되는 구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뒤에도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 분할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물량은 매도 강도 둔화를 확인할 때, 다음 물량은 외국인 현물과 선물의 동반 유입이 나타날 때, 마지막 물량은 저점이 높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맞추는 분할이 아니라 조건이 확인될 때마다 위험을 줄이는 분할이어야 합니다. 신용이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자는 본전 회복보다 강제 청산 위험을 먼저 줄여야 합니다. 기업의 장기 전망이 맞더라도 계좌가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급락 뒤에는 변동성이 커지고 담보 비율이 흔들리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예상보다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손실을 인정하기 싫다는 감정이 추가 손실과 반대 매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부 물량을 줄이거나 현금 비중을 높여 생존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방향만 맞으면 되는 투자가 아닙니다. 방향이 맞기 전에 발생하는 흔들림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회복 가능성과 내 계좌에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반드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상급 이익을 냈지만 시장은 그 숫자보다 이익의 유통기한을 의심했습니다. 일반 메모리 가격 상승이 출하량과 함께 유지되는지, HBM4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들어오는지, 파운드리 수주가 가동률과 적자 축소로 연결되는지가 다음 평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한국장이 열리기 전에 미국 빅테크와 반도체주, 환율과 외국인 선물에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월요일 아침 9시에 뉴스와
장비와 호가창만 보고 판단하면 이미 큰돈이 만든 첫 움직임을 뒤늦게 따라가게 됩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와 소부장, 미국 나스닥 주도주까지 수급이 이동하는 경로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좋은 종목을 몰라서 놓치는 것보다 시장의 방향을 늦게 확인해 잘못 대응하는 일이 더 아쉽습니다. 회사가 역사적인 돈을 벌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투자자의 본전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다시 살릴 마지막 답은 더 큰 영업이익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HBM4의 이익화, 미국 AI 투자의 지속, 외국인 수급 회복이 동시에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조건들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살아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루짜리 반등과 진짜 추세 전환을 가르는 5가지 신호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공포에 던질 때도, 사상 최대 실적만 믿고 무작정 버틸 때도 아닙니다. 가격이 아니라 조건을 확인하고 희망이 아니라 수급에 맞춰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